자, 개관 들어갑니다. 개관 들어갈 테니까 봅시다. 자, 동주 개관 정리야. 개관 정리고 오늘 1강부터 먼저 할 거야. 1강부터 잘 그러니까 들으면서 필기 해도 되고 항상 두 번 주입과 인출. 주입은 3, 인출은 7. 아예 저 벽에 써 있어. 알겠지? 뭐지, 왜지. 그러니까 너희 공부할 때 이걸 듣고 필기만 하는 거 가짜야. 이게 뭘까? 왜 그럴까? 뭘까? 왜 그럴까? 또 생각하는 게 좋아. 안 하면 뭐 머리는 편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진정한 공부가 아니고 성적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왜일까? 그리고 주입 3번. 그러니까 강의도 3번 듣고 인출은 다양한 방식으로 7번. 그게 모든 공부의 기본 원리인 거니까 한 번 듣고 학교 내신 가면 들은 거 소용없이 많이 틀립니다. 이거. 자, 갑니다. 자, 동주. 이 동은 동주겠지. 윤동주고 윤동주, 시인 윤동주의 생애를 그린 거야. 주인공은 윤동주겠지.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송몽규가 나오는 거고 주인공은 동주니까 그럼 제목을 몽규라고 할걸. 동주니까 동주가 주인공인 거고. 그러니까 생애를 그린 영화 시나리오다, 대본이다. 그럼 무슨 말이다 이건? 극갈래에 속한다. 극갈래 중에 시나리오다. 그래서 얘는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 상영. 극장에서 영화를 트는 상영. 그치? 희곡은 상연이라고 하지. 이거는 연극. 상연은 연극. 뭐 이 정도의 갈래에 관련된 개념은 너희가 알고 있을 거라고 본다. 자,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과거와 현재가 교차가 되고 있다는 거야. 과거 하숙집에서 문예지를 만드는 내용 나오다가 현재 특고 앞에서 서류 앞에 써야 되는 형무소 1943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 교차가 상당히 문제, 내신 선생님은 문제, 교차를 내기 되게 좋은 거야. 근데 교차는 정확히 너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뒤죽박죽 돼 있는지 그 시간적 흐름을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과거, 현재가 교차되고 있다는 거, 순차적 구성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교차는 뭐냐면 시와 삶이 교차되고 있다. 즉 삶이 쭉 내려가는데 삽입시 별해는 밤이 중간중간 윤동주의 나레이션으로 별해는 밤이라든지 서시가 일상적인 삶과 시가 교차되고 있다. 즉 과거와 현재 교차, 삽입시와 실제 내용이 교차되고 있다는 거. 윤동주의 목소리 내레이션으로 가고 있으니 그래서 너희가 윤동주 연계작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 그건 당연한 얘기지. 나오건 안 나오건. 근데 별에는 밤하고 서시는 당연히 나오겠지. 이거는 그 외 것들도 알아보라는 거야. 지금 조금 시간 있을 때. 자, 그래서 동주의 문학세계인데 동주의 문학세계가 혹시 뭔지 아니 얘들아? 동주의 문학세계는 이거야. 일제 강점기야. 강점기를 1917년에 태어났으니까 완전히 일제 1945년 광복되기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거야 이거 지금. 안타까운 거지. 일제 강점기에서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지? 저항하지 못하는 게 윤동주지. 실질적으로 통몽규처럼 저항하려고 못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지 이거? 가장 유명한 자아 분열이 된다고. 자아 분열. 자아 분열은 긍정적 자아, 혹은 이성적 자아와 그 다음에 부정적 자아. 부정적 자아라는 건 현실적 자아. 현실적 자아라는 건 이게 부정이란다. 이건 긍정이고 이게 분열되는 거. 이중 인격으로 어쩔 수가 없지.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야?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야. 별에는 밤에도 부끄러운 정서가 나오지. 여기는 상황. 이거 윤동주 씨한테 또 얘기한다. 부끄러움은 정서. 그 마지막에 뭐가 필요해? 태도가 필요한데 이 태도가 극복 의지가 다 드러나는 윤동주 시. 요게 윤동주의 문학의 시의 핵심적인 패러다임인 거지. 이걸 알고 다른 작품들을 배우는 거야. 윤동주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아 분열과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긍정적 자와 부정적 자가 끊임없이 싸우는데 그래서 부끄러운 정서를 느끼지. 내가 왜 나서지 못할까? 쉽게 쓰여진 시도 마찬가지인 거고. 윤동주의 자화상 쉽게 쓰여진 시. 그러다가 마지막에 극복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윤동주의 시의 문학의 한 흐름이다라는 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 그 윤동주의 심리들이 있겠지. 여전과의 그 여자친구 썸 타고 있는 거, 그때의 심리, 몽규와의 갈등의 심리,
특고와의 심리, 특수경찰, 특수고등경찰, 일본경찰. 자, 그런 삶에 집중하는 것이 윤동주 삽입시인 거예요. 삽입시의 효과다. 근데 삽입시의 효과는 무조건 심리야, 심리. 삽입시, 그러니까 문학은 심리야, 심리. 정서, 심리학.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윤동주 이거는 워낙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또 그러는 그 학교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거. 근데 이게 작년까지 없던 거야. 올해 2022 개정에 나온 거죠. 2025년 고1 애들한테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뒤에 보는 친구들은 앞에 좀 이거 기출문제가 있을 거고 올해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거에 대한 기출문제가 없는데 난 있지. 어떻게 있을까? 선생님은 워낙 많은 학교를 하니까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이미 다른 1학기 중간고사 때 출제됐던 학교가 몇 개가 있거든. 그거를 달라고 해야 돼. 그거 달라고 해야 돼. 1학기 중간고사 때 이미 이 족보가 나오는 거야. 꼭 알겠죠? 이렇게 나갔다는 게 요 내용이야. 자, 두 번째 이제 내용을 나가. 내용 들어가면 자, 동주와 몽규, 송몽규와 그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보자. 동주는 문학의 예술성을 추구하는 거야. 문학의 본질, 문학에 집중함으로써 그 문학 자체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문학의 예술성을 추구한다고 보면 사촌지간이야. 사촌지간인 반대로 몽규는 그 문학의 가치도 인정을 해. 문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인정을 하지만 그 문학을 통해서 정치, 사상, 저항의 투쟁 도구, 문학은 도구. 그래서 이 도구란 단어가 중요해. 송몽규는 도구야, 도구. 이게 핵심적인 거지. 자, 그러면 자, 연도가 있는데 쭉 17년부터 탄생부터 옥사할 때까지 어떤 흐름인가? 이건 순차적인 흐름이고 이거를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작품은 시나리오는 교차한 거지. 회상 방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응애 태어났어요. 이거부터 죽었어요.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뒤죽박죽 회상으로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야? 혐의 체포해가지고 여기서부터가 현재지. 현재가 여기야. 43년이 현재라고. 그러다 맨 마지막에 옥사 동주는 죽었어요 라고 몽규가 얘기하는 여기가 현재면서 걔네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쭉 가가지고 영희 전문학교 입학하고 문예지 만드는 거 당선되고 여기 1942년 여기 문예지 만들지. 여기서 일본 가가지고 문예지 만들고 여기 때 몇 년 전을 여기를 회상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시간의 흐름이니까 먼저 필기 먼저 해도 돼? 아니면 들으면서 필기해도 돼? 맞니? 자, 갑니다. 자, 1917년에 명동, 만주야, 만주. 그러니까 이 가족 자체가 원래는 평안도가 고향이지만 살 수 없으니까 만주로 갔겠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래서 만주에서 태어나는 거야. 만주 명동천에 출생한다는데 이 같이 몽규도 뭔가 동주 집에서 태어난 거니까 사촌지간이니까 동갑이고 같은 해 태어났으니까 완전 친했겠지 이게. 그치? 그리고 같이 사촌지간이다. 같이 만주 태어났다. 17년. 자, 35년이니까 이제 고등학생 됐겠지. 시를 계속 쓰는 거야. 문학 소년이지. 공들여 쓰고 있고. 근데 그 몽규는 술가락이야. 숟가락이 아니라 꽁트를 써가지고 신춘문예 당선되니까 얘는 문학가가 된 거야. 신춘문예 당선돼서 막 집안 어른들의 자랑이고 칭찬하고 막 칭송. 그 이때까지 몽규가 더 작가도 더 잘 할 수 있고 작가로서 더 인정을 받았다라는 게 몽규인 거지. 얘는 신춘 당선됐으니까. 전체 흐름이야 이거. 흐름 먼저 쫙 개괄 설명하고 이따가 또 각각 들어가는 거야. 문학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당선되지 않았어. 그래서 정지용 선생님한테 찾아갈 때도 나는 문예도 당선돼 신춘문 당선되지 않았는데 뭘 나는 정식 시인이 아닌데 뭘 하고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정지용 시인집에 찾아가지. 그러니까 정지용 시인 만나자마자 너 시인이구만. 이런 시를 썼어? 넌 지금 당장 시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뒤에 내용 나오지. 하고 그다음 1938년에 근데 35년에 있다가 38년에 얘가 중국으로 독립운동을 하러 갈 때 동주를 안 데려가지. 야 나도 데려가. 난 중국 갈 거야. 저항이니까. 왜냐면 중국에 뭐가 있어?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 듣고 몽규는 가고 동주한테 잘 얘기도 안 해. 이게 무시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동주를 지켜서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동주는 극아이야, 극아이. 몽규는 극이야, 극이. MBTI로 보면 그렇다는 거야, MBTI가. 그래서 중국 갔다가 또 경찰에 잡혀가지고 풀려서 다시 돌아와, 이 새끼. 중국 갔다가 또 잡혀. 그래서 또 돌아오게 되는 거야. 돌아오면서 이때 정주영 선생님이 중국, 일본 가보렴이라고 정주영 선생님 만나지. 정주영 선생님 만나면서 연세대학교 알지? 이때는 정주영 선생님이 일본 갈 때 만나는 거, 일본 갈 때.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입학하고 진학 공부하고 둘 다 걱정하니까 들어가고 중국 갔다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2년에 정지용 선생님이 용기를 준 거지. 용기를 줘가지고 용기를 줘서 일본을 가는 거야. 42년에 갈 때 요게 창씨개명이 되게 우린 친일 반역자라고 얘기하거든. 창씨개명을 하면. 근데 이 당시에 창씨개명을 안 하면 일본 유학이 안 돼. 그래서 되게 고민했지만 정주영 씨 이건 그래도 친일반 논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창씨개명하는 우리 민족 다 그래. 그래서 하고 원래는 도쿄 제국대학이 훨씬 더 유명한 거야. 정주영 선생님도 교토. 그래서 여기 가지만 얘는 떨어져. 얘는 떨어지고 얘는 뭐야? 학종에서 이게 있잖아. 이게 있으니까 얘는 붙는 거야. 그래서 대학은 서로 다르고 얘는 몽규는 독립운동 유학생 모임 또 행동주의로 나가는 거고 리크 대학에서 왜 영어로 번역하는 시집을 출간하지는 하려고 했지만 실패는 해. 왜 영어로 쓸까? 일본어로 쓰면 자기 말을 표현 못하니까 영어로. 한국말은 안 되는 거고 일본말은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려다가 실패해. 하고 정주영이 일본 권유를 해가지고 가는 거지. 일본 권유해서 일본 유학 간 거야. 하다가 43년에 바로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옥자리하고 특고한테 조서받고 사인해라 이렇게 가는 거지. 서류에다 사인해라.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너가 지금 반역행동을 했다.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걸 인정했는데 동주는 사인하지 않아. 행동하지도 않았고 사인하지도 않아. 저항해. 그런데 몽규는 사인을 하지. 행동을 잘 못했어. 하긴 했지만 잘 못했고 사인을 하긴 해. 그러면서 내가 진짜 특고가 그 말하는 그 서류에 내가 진짜 했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 근데 내가 이걸 왜 못했을까 후회하면서 사인해주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이게 이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게 본문 내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흐름 정리 너희가 한번 정리하면서 큰 숲을 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다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문예지야. 문예지를 만들다가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 자, 문예지에서 동주와 몽규의 갈등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문예지인 거지. 문예지는 민족 의식이 담긴 문예지를 연희 전문 학교부터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문예지는 일본이 아니야. 연희 전문 학교 가면서 대학생들이 모이고 일본 떠나기 전에 문예지인 거야. 그쪽 일본 간 다음에는 얘는 영어로 실 쓴 거고 얘는 몽규는 독립운동하는 학생 모집한 거고 문예지는 연희 전문 학교 대학생들이니까 동아리 같은 거겠지. 그래서 공통점은 문학 가치는 둘 다 인정을 해. 둘 다 인정을 해. 문학 가치는 있다. 몽규도 동주도. 세상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다른 거지. 실행 방법이 다른 거야.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이것도 문제 출제 포인트인 거야. 여기도 출제 포인트인 거야. 그 사빌시도 출제 포인트겠지. 동주는 시문학은 진실된 것이고 문학 본질 예술로 사회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상 변화를 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동주도 세상 변화에 대한 마인드는 있는 거야. 몽규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세상 변화를 시킬 때 그 실행 방식이 문학을 가지고 하는 실행 방식이 다른 거지. 동주는 세상 변화하고 싶어. 문학의 가치가 당연히 있어. 세상 변화하고 싶은데 문학 작품을 자꾸 쓰다 보면 사람들이 읽고 감동해서 스스로 변화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몽규는 문학 도구, 시보다는 산문, 소설. 왜냐면 이 길이가 긴 게 더 이해가 더 잘 되니까. 시보다는 산문, 소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행동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는 몽규.
몽규는 문학을 이념 사상의 정치에서 얘가 더 중요하다는 뜻인 거지. 문학도 좋은데 이념 사상 정치가 더 중요해. 그리고 시보단 산문이 왜? 산문이 더 자세하게 쓸 수 있거든. 시는 일반 사람이 읽으면 함축적 속성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 시를. 그래서 산문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를 빼려고 합니다. 몽규가 문예지에서. 야, 시 빼, 시 빼, 막 이렇게 합니다. 도구 수단을 이겼다라는 거지. 시 빼자 하면서 갈등. 감히 윤동주 시를 뺀다고 막 동주가 내 시를 뺀다고 말 하는 거야. 산문이 더 가치가 있고 또 도구적 수단이라고 몽규가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문학, 이념, 가치, 사상, 정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몽규. 그 문학가는 동주는 예술성을 추구하고 몽규는 정치투쟁의 도구라는 이 극명한 가치관의 차이가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필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애들 여기 보자. 유튜브에서 동주 영화 내가 보여주긴 했거든. 그러니까 동주를 넷플릭스에서 직접 다 보든지 1시간 90분짜리를 아니면 요약한 부분들이 있어. 한번 영화를 보고 이걸 보면 혹시 몽규가 어떤 성격인지 그거 나와. 문예지하는 부분 똑같이 흑백 영상으로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니까 한번 봐줄 만도 하지 않겠니? 맨날 틱톡이나 인스타 보지 말고 동주 영화를 전편을 보는 이게 내신 시험 범위인 친구들은 동주 영화를 쭉 보는 것 또한 내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줄거리 이해할 때 도움 될 거야 아마. 그게 급하면 아마 20분짜리 30분짜리 압축한 게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거 보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전체적인 걸 다 보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신 대비해서. 네, 그래서 쭉 나는 필기 썼기 때문에 이 속도가 빠른 거예요. 써놨기 때문에 너희는 일시멈춤하고 다시 또 필기하면 되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간다. 자,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일제 암울한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동주와 치열한 삶. 요게 암울한 시대를 외면하지 않은 동주와 몽규의 치열한 삶이 이 동주란 영화 시나리오의 주제다. 자, 우리 인물 정리까지 한번 해보자. 1강. 자, 인물 정리. 자, 동주. 자, 성격은 당연히 차분하고 과묵하다, 극아이다. 시인의, 순수 시인의 꿈이 있는 거지. 동주. 문학은 순수해야 돼. 예술성이 더 본질이야. 동주. 양심, 조선어로 시를 짓긴, 조선에 있을 때 조선어로 시를 짓긴 합니다. 일본 형무소에서 일제 저항하면서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 사인하지 않는다. 이게 나름 또 일제 저항의 핵심. 나는 그 불의한 거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인체 실험 주사 맞고 45년에 광복되기 몇 개월 전에 6월달 2개월 전 돌아가 인체 실험. 간단한 안타까운 비극. 그래서 윤동주의 대표 작품들, 연기 작품들을 뭐 별에는 밤, 서신은 당연한 거야. 꼭 들어야 되고 그건 내신이야.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다 보는. 왜냐면 고1, 고2, 고3 내내 윤동주 작품은 대표적으로 알아야 돼. 정지용도 알아야 돼. 여기 백석도 존경하다 나와. 백석 시인도. 백석, 정지용, 윤동주. 그 정지용 일본 유학파인데 우리나라 3대 천재 시인 중에 한 명이 정지용 시인이라고 합니다. 윤동주가 아니야. 정지용 시인이 3대 천재 시인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몽규. 활달, 극이, 적극적 행동지향적이다라는 거. 문학도 중요해. 하지만 이념과 사상과 정치, 사회 변혁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게 몽규. 현실 투쟁에서 독립운동 하려고 막 중국도 가고 일본 가서는 또 독립운동 하는데 모으고 하면서 얘는 진짜 사인을 하죠. 얘는 사인을 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또 둘 다 또 다르죠. 그 특고에 써있던 거 막 사람들 모아서 너 뭐 했지를 아직 그렇게 못했거든. 그러니까 그거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하고 속마음 하면서 사인을 하죠. 그 다음 여진. 야, 과거의 상에 등장하는 여자친구고 이화 여전이니까 그 당시 최고. 그러니까 연희 신촌이죠. 연희 이화 신촌. 몽규 주도. 몽규가 주도하는 문예지 발견에 참여한. 몽규가 주도하지 윤동주가 주도하지 않고 이 문예지에도 몽규가 여기도 빼. 처음에 중국 갈 때도 뺐잖아. 너 오지마. 어디 가는데? 중국 가. 안녕. 뭐하러 가는데? 나저려 가. 넌 여기서 있어. 아기야.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문예지 할 때도 몽주는 약간 이게 갈등인 건지 심리인 건지 라이벌 의식이 있었는지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문예지도 동주를 빼려고 합니다. 동주시를, 그러니까 여진이가 아니고 몽규가 그랬다는 뜻인 거야.
동주시를 되게 좋아하고 여진이가 그래서 동주 호감을 이렇게 서로 호감 썸 탄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한테 동주를 소개하고 정지용 시인이 일본 유학을 권유하는 것에 용기하고 그래서 동주가 가장 존경하는 시인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 이광수는 처음에 1910년도 무정부터 되게 청년들을 좋아했다가 점점 친일파적인 게 많아서 그 당시 이광수는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이광수는 몽규도 처음에 좋아했었지 하다가 나중에는 이광수 글 안 읽어 막 이러는 거. 그 동주가 존경하는 시인이고 그 다음에 백석식도 있다라는 거. 백석도 그 당시 엄청 유명한 작품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동주 이게 여진이고 처중이라는 친구도 있겠죠. 그냥 친구고 익살하고 활발하게 그 사이에 껴있는 감초 같은 친구가 처중. 됐니? 여기 요 정도가 인물 정리라는 거.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니네 이거 시나리오잖아. 시나리오 이거 뭐가 나오냐면 째째한 내용일치 문제 많이 나온다. 째째한 내용일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째째한 내용일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거 내용 하나하나 뭐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만 이거 강의를 보겠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필기하고 인출해야지 또 주입세범 인출 또 다른 백지 넣어놓고 기억한 다음에 안 보고 쓰는 거야. 안 보고 쓰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가야 돼. 이게 뭘까? 왜일까를 안 보고 완전히 외우는 거. 이게 공부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나아가길 바라요. 한 번 듣고 다 들었어요. 다 틀려와 이거. 알겠냐? 여기까지 국기훈 선생님이었습니다. 됐지? 자, 2강에서 만나자. 안녕.